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요즘 주식 변동성도 심하고 또 이제 천천히 날씨도 여름으로 바뀌어가면서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주식도 체력이 있어야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한쌤 스페셜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와 수익률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아요.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곧 수익률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HTS는 증권사 한 28개 정도 되는데요. 그 HTS를 다 보시면은 적게는 120개에서 많게는 140개 정도의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거의 공통돼요. 120개 정도는 공통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 다 여러분들 걸로 습득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제가 압축해서 그래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즉 주식을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거래량을 연구하는 겁니다. 종목을 연구하고 종목을 찾고 매수 타이밍.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게 1강에서 폭락도 종목이다. 즉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박스권이든 폭락장이든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가면서 그걸 심리적인 것을 거래량으로 한번 잠깐 차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큰 컨셉을 살펴봤죠. 오늘은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가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요즘 같은 종이 저는 너무 좋은 장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것을 여러분 걸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컨셉이었다면, 그래서 첫 번째가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렴과 확산입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렴된 지점, 모아진 지점, 확산된 지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비율 5% 갈 거냐, 10% 갈 거냐, 20% 갈 거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신기하게도요,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자연에 녹아 있습니다. 특히 손도 대부분 손목, 팔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 몸통, 다리. 그래서 인간의 신체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세 개로 마디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보통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세 가지 패턴만 기억하셔도, 핵심 단어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시장에서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성공의 기회로 만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세 개만 기억해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법, 거래량과 비율과 수렴 확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매수하면 패가 망신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종목 고르는 법, 그 다음에 3대가 먹고 사는 종목 고르는 법을 박한쌤 투자 시계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래량과 수렴 확산 그리고 투자 비율, 이 오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목을 고를 줄을 모르게 되거든요. 자, 따라서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140개 보조지표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 압축해서 3개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1분만 리뷰해 보겠습니다. 큰 부자는 폭락장을 만든다. 결국은 폭락장을 연구한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상위 1%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부자가 되는 것은 폭락장을 연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조건으로서 남들이 손절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처럼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수렴 확산과 그리고 비율 조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이제 배우게 되시는 거거든요. 자, 손절할 때 매수해라.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변화되는 거고, 매도자가 매수자로 바뀌는 거고, 매수자였던 사람은 손절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손절할 때 매수하라는 것은 손바뀝니다. 그때 당시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테크니컬적인 걸 배우게 되는데, 기아자동차입니다.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이죠. 앞에 있는 거 다 잡아먹었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 부분 방금 거래량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입니다. 거래량 잘 표시가 안 되죠. 왜? 사이즈를 길게 하니까. 앞에 거래량은 그렇지만 다 잡아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 주식이 2만 원짜리가 쫙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0만 원까지. 그렇죠? 400%의 수익을 안겨주는데 그 다음 거래량이 어떤가요? 주가 폭등, 예, 거래량 터졌죠.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안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죠. 주가 폭락하고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 터졌던 이 거래량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 앞에는 그만한 거래량이 터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는 스타트점, 거래량이 터지면서 팔아먹는 점. 거래량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양쪽 매매를 이해하는, 심리를 이해하는 건데 이것을 단순하게 분류해보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주가는 상승합니다. 근데 거래량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거꾸로 감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거래량도 감소하는 경우 같이. 자,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 어떤가요? 모순되죠. 주가 하락, 거래량 상승. 그렇죠?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연구하느냐? 여기를 연구합니다. 일치하는 거. 거래량 폭등, 주가 상승. 거래량 하락, 주가 하락. 뭐 대부분 여기만 연구하시죠? 책에 보면 거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주식은 돈 버는 것은 여기입니다. 주가 하락, 거래량 폭등. 그리고 주가 상승, 거래량 폭락. 여기 이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지점을 연구하는 거예요. 일치된 지점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수렴, 확산,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비율적으로 오늘 할지 세 개의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아까 방금 보셨던 차트들을 통해서 실제 구체적인 매매 사례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주가 상승, 거래량 상승 일치하는 거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주가 하락, 거래량 하락, 변곡이에요. 변곡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변곡이냐?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드드득거리다가 추세로 날아갈 때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주가 하락, 거래량 상승, 변곡점을 찾아내는 거. 지금은 종합주가지수가 어디 구간입니까? 주가 계속 하락하죠. 연초부터.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거래량 터지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중 저점 계속 갱신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추세라고 그래요. 어떤 추세? 주가가 하락 추세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재미난 주식이네요. 강력한 거래량이 발생했네. 앞에 거래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00, 뭐 50, 20, 100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이 빨간색은 뭐냐?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일시적으로 터진 거래량을 저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세일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일 정도 평균 터져줘야 인정이 되는데 앞에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랬다 터져버렸죠. 평균 20만 주도 10만 주도 안 되던 것이 350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대량 터져버렸네요.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 감소합니다. 바닥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땅 터졌어요. 앞에 있는 거 다 잡아먹었네. 그렇죠? 일시적으로 터진 거는 의미 없죠. 이렇게 5일, 5일, 5일 다 잡아먹었어요. 1번 지점이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요즘 시사성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주가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이 지점부터 오늘 2450원이었네요. 아침 거. 우유메이드 맥스 일봉입니다. 자, 여기가 뭐 53,000원, 63,000원? 63,000원에서부터 계속 주가 하락해서 12,000원. 마이너스 80%가 좀 넘게 빠졌네요. 2021년도 12월 3일부터 주가가 폭락이 나오기 계속 시작해서 여기가 12월 3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 아까 보셨던 지점입니다. 여기가 거래량이 빵 터졌던 지점. 그리고 아까 이 거래량, 1번 거래량. 앞에 있는 거래량 다 잡아먹었죠. 5일선 거. 그렇죠? 일시적인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전에 없던 강력한 거래량이 5월 말 6월 초에 터졌네요. 얼마에? 10,000원짜리에서 올라갔다가 여기 한 20,000원 전후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빠진 상태에 이렇게 있죠. 네, 그랬다 올라갈까 말까. 보시면은 재미난 거는 앞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던 지점. 이렇게 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훈련이 주가에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거래량이 아까 그 지점 폭등했던 지점의 거래량입니다. 어느 날 거래량이 빵 터지죠.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1번 지점. 네. 이거를 이제 위에다가 주가 차트를 붙인 거예요. 거래량 갑자기 빵 터진 지점. 정말 뜬금없이 발생하죠. 자, 2번 지점입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녹색선 61선, 21선, 5일선 빨간색 선 일봉. 그동안 계속 이렇게 붙어있던 것들이 하나로 수렴되어 있다가 갑자기 빵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전부 다 흩어져 버리죠. 확산돼 가면서 10,000원짜리 주가가 5,000원짜리 주가 어디까지 튕겨져 가요? 네, 6만 원까지. 뭐 1000% 정도 올라간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이제 12,000원까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순간 터져가면서 주가 올라가고 죽어가면서 거래량이 확 죽어버리죠. 다시 터지려고 그러네요. 이런 주식 어떤가요? 거래량 다시 앞에 터져가면서 이렇게 흔적이 있으면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인가요? 아닌가요? 앞에 있는 거 다 잡아먹었잖아요. 최고점일 때도 다 잡아먹고 출발할 때도 잡아먹고 다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세 개 배우는 거죠. 1번 거래량, 2번 수렴 확산, 3번 비율. 그러면 그 첫 번째 거래량을 통해서 종목을 고르는 법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자, 지난주에 손절할 때 매수하는,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남들이 손절할 때 나는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런데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건 방금 위메이드 맥스처럼 주가가 80% 폭락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폭등했는데 앞에 있던 거래량 다 잡아먹었잖아요. 5,000원에서 출발할 때나 6만 원까지 올라갔을 거래량. 바닥일 때나 폭등했을 때나 그 거래량을 다 밀어붙이고 아까 12,000원에서 2만 원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 80% 폭락한 상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이 80% 폭락한 상태에서 터졌잖아요. 1번. 앞에 있는 거래량 다 잡아먹었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가 핸드폰으로 보거나 TV로 보시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걸로 딱 다운로드 받으면 더 좋겠죠. 자료도 봐가면서 TV도 볼 수 있는. 매주 월요일 밤 저녁 7시, 19시 전까지, 즉 방송은 일요일 밤,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서 화요일로 건너가는 12시에 방송이 시작해요. 근데 그 시작하기 전 5시간 전에 저희가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샵 8338을 누르셔서 보내시면 문자가 자동으로 가요. 방송하기 5시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자료를 미리 다운받아서 방송 보실 때 이거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보실 수 있어요. 평생 소장, 제가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팝 338로 하면 링크를 문자가 가면 그 누르면 자료 다운로드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좋죠? 네, 꼭 잘 활용하세요. 네, 샵 8338입니다. 네. 자, 그래서 주가가 폭락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매수자였던 사람이 주식을 정리하니까 거래가 폭등한 거죠. 네, 그리고 매도자였던 사람들은 매수로 공매도였던 뭐였던 전환하고 혹은 현금 들고 있다가 매도 관점이었다가 매수로 바뀐 포지션이 바뀐 점, 그것이 거래량은 터진 거고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돼요? 역배열됐다가 수렴했다가 다시 정배열로 지금 잠깐 전환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동평균선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역배열되죠. 60일선을 깨고 아래로. 그렇죠? 60일선, 21선, 5일선. 그랬다가 다시 거래량이 빵 터져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정배열되죠. 역배열 60일, 20일, 5일 역배열됐던 것이 그 다음에 정배열돼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렴됩니다. 결국은 거래량과 수렴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어느 날 터진 거래량과 수렴된 다음에 주가가 터지는 거래량과 수렴.
여러분들이 책 100권 보시는 것보다 이거 엄청난 거 깨달으신 겁니다. 이 조합을 거래량과 수량, 거래량과 이평의 수량,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래야 급등주, 폭등주를 잡을 수 있어요. 추세주. 자, 그것을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손절할 때 매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여기는 종합주가지수고 2360포인트 지난주.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지금 1300원까지 올라왔어요. 10년 만에. 코로나 서브프라임 이후에 2007년도 처음으로 지금 1300원 돌파 나왔습니다. 코로나 환율 1300원 돌파 나온 지 한참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장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증시에 한번 대규모 매도 전략이라든가 2300을 깨는, 어쩌면 이 방송이 나가는, 그렇죠? 네. 월요일 날에는 이미 2300 아래에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360포인트 됐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뽑았을 때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2400, 아까 장중에 어제 2418포인트, 오늘은 2378포인트, 8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300을 깰 수도 있다. 연중 저점 안 깨졌던 거. 외국인들은 환율을 보고 움직인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 폭락 나아가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 시장 전체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손바뀜이 나가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은 그럼 우리가 뭘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위메이드 맥스에서 터진 주가 80% 폭락하고 터진 거래량. 그렇죠. 돈의 무더기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거래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즉 돈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의 에너지죠. 그리고 그 거래량은 결국은 손바뀜이고 누구한테는 손절이고 누구한테는 매집입니다. 큰 손한테는. 결국은 뭐예요? 이 거래량의 무더기, 많이 쌓인 무더기는 돈의 무더기고, 즉 승자의 전리품이자 패자로 따진다면 패자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면 거래량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말해요. 방금 보셨던 손절할 때 매수해라.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것을 기법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래량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법을 거래량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매도자의 공포와 그리고 그 매수자가 그 공포를 이기고 어떻게 손바뀜을 이끌어내는지. 주가가 폭락하는데 받은 거잖아요. 거래량이.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라는 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 무대뽀로 실천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아니죠. 거래량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손절할 때 사람들은 매수하는데 현금이 있어야죠.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주식에 물려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컨셉, 그렇죠? 거래량과 그리고 중요한 세 가지 이평, 수렴과 확산, 그리고 비율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폭락장이 나와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쪽에 어떻게 상품을 이용할 것인가. 그래야 현금은 수익을 못 내잖아요. 현금은 수익을 못 냅니다. 종합이 떨어져도 그냥 현금일 뿐이지. 근데 떨어지는데도 돈이 불게 만들어야 돼요. 공매도를 때리든지 선물 매도를 하든지 아래쪽으로 ETF를 걸든지. 그래야 내 갖고 있는 종목도 손실이 나지만 이쪽도 수익을 벌어가면서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의사라든가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주식에서 손실 날 확률이 드뭅니다. 왜? 그분들이 주식을 잘해서? 아닙니다. 주식에 5억이 물려있든 10억이 물려있든 매월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아도 돼. 좋은 주식만 갖다면. IMF가 되든 살 수 있어. 서브프라임이다. 결국에는 올라오거든요. 그렇지만 전재산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 없어. 이게 전재산이야.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주식으로 생활비도 쓰고 팔아야 돈이 되니까 무서우니까 파는 겁니다. 반토막 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서
그 개념을 일단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세 가지 거래량과 수렴 확산 그리고 비율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아까 방금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평 주가에서는 수렴과 확산이 진행되는 거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수렴 확산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은 수렴과 확산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바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죠. 수렴점 C점입니다. 어떤가요? 그 앞에서 역배열되고 적배열다 이렇게 새끼 꼴 때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딸 키우시는 분들 딸내미들 자라면 이제 머리 따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따줍니까? 삼각형이죠. 네, 세 개. 보통 세 개 갖고 이쪽 하나였고 이쪽 하나였고 가운데 놓고 엇갈려 가면서 계속 이렇게 따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61선과 61선 녹색선, 21선 빨간색선, 검은색선 5일선 이것들이 들락날락 새끼 꼬듯이 하는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이 하나 땅 터져가면서 거래량이 천천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추세 상승을 나오는데 61선 아래로 주가가 깨져야 안 깨져요? 안 깨지죠. 61선 아래로 주가가 안 깨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확산이라고 그럽니다. 출발점은 C점처럼 보여요. 일단 확산된 게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수렴 일단 그래서 상승 수렴점 C점. 반면에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61선 안 깨졌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지죠. 그래가면서 61선이 위에 있고 21선이 아래에 있고 5일선이 아래에 있는 역별된 구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장대음봉 맞아가면서. 자, 지금 자료가 잘 안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샵 8338 하면 링크 보내준다고 있고 이 자료 그대로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강의한 거. 그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D점이에요. 데드크로스 나는 역별 수렴점. 즉 여기에서 주식이 20% 30% 채워진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빵 퍼센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 파냐?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방금 보셨던 대변곡점 C점입니다. 그렇죠? 수렴점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점도 수렴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정배열로 가는 수렴점이고 시작점이고 여기서는 역배열로 가는 시작점이네요. 그렇죠? 역배열 되잖아요. 노란색 아래로 다 모이잖아요. 여기는 노란색, 녹색선 위로 다 올라가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수렴되는 점이 올라갈지 안 갈지 알 길이 없잖아.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좀 올라가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벌써 10% 올라간 지점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죠.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났네요. 그렇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선이 위로 튕겨서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 났죠. 만약에 저거보다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골든 크로스가 앞에서도 여기서도 났네요. 그렇죠? 가격은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모아가겠죠. 5%, 7%, 그러다가 잠깐 안 올라가니까 멈췄다가 올라갈 때 더하기 5%, 1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데드크로스 났네요. 녹색선을 빨간색에 꼬꾸라뜨려가면서 얘도 데드크로스 났지만 얘도 데드크로스 났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보다 내가 더 먼저 알 수 있다면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도 확실한 데드크로스잖아요. 라점에서. 여기선 다 한 번에 못 팔아도 예를 들어서 100주 갖고 있었다면 50주 팔아더라도 천천히 맨 마지막에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좋겠죠. 이런 걸 알 수 있다면. 이런 신호를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매도가 굉장히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기아 자동차 한번 잠깐 볼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똑같은 겁니다. 1번 자리. 그리고 나서 역배열이에요, 여전히. 61선, 21선, 5일선. 주가 폭락 나왔으니까 역배열이겠지, 당연히. 그리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수렴합니다. 61선 아래로 다 역배열되어 있다가 천천히 기어 올라와서 수렴하죠. 거래량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전혀 안 터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살짝 터집니다. 장대 항목 나오고. 그리고 나서 61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잠깐 한번 내려오네요. 계속 그 위에서 놀죠. 2만 원짜리 어디까지 가요? 10만 원까지. 그리고 거래량 대량 터졌네요.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수렴했다는 거 2번 지점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다시 이제 역별로 진행됐다는 거, 이 정도. 중요한 건 거래량이 양쪽 다 터졌다는 거. 카카오입니다. 그러면 야, 저거는 옛날 지난 거잖아.
백날 지나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카카오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아침에 12시 정도에서 11시 사이에 주가입니다. 79,000원이에요. 네, 79,000원. 네. 2,380포인트 전에 있을 것 같아요. 주가 떨어졌을 때니까 아침에. 자, 카카오가 떨어져 있는데 오늘이 29일입니다. 네, 29일 날 여기에요. 자,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주가에도 안 찍고 거래량 있는데도 내가 물음표를 찍었을까요? 얘 보지 말고 얘 보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거래량 아직 안 터졌죠? 주가는 7만 원이 깨질 참인데 어디서부터? 17만 원에서부터 마이너스 60% 이상. 자, 그런데 거래량 그러면 낙폭과 되니까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갔더라도 바로 손절하고 나오고 혹은 짧게 묶고 나오고 추세로 끌고 간다? 떨어지면 더 산다? 어려운 택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높이 터진 지점이 이 지점이죠. F지점. 그 다음 D지점. 어떤가요? 네, 주가 상추짜리네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빵 터지고 앞에 있는 거래량 다 잡아먹은 지점. 가지점입니다.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나온 지점. 그리고 나서 잠깐 들락날락 하다가 수렴한 다음에 날아가기 시작하죠. 위메이드 맥스나 카카오나 패턴이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출발할 때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그리고 정배열되고 수렴하고 나서 거래량 1번 거래량 터지고 2번 수렴하고 그 다음 추세 상승인데 정배열로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폭락할 때 거래량 폭등하죠. 거래량 보세요. 앞에 있는 거래량 다 잡아먹습니다. 이때 것 빼고는. 2년 만에 터진 거래량이요. 주가 폭등하고 나서. 이거 무시한다? 말도 안 되죠. 거래량이 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단기적으로도 폭등하고 나서 거래량 터진 거잖아요. 앞에 있는 거래량 잡아먹고 여기에서 걸립니다. 그 이후로 2년 만에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터진 거래량. 이런 거래량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D지점이네요. 깔끔하게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 D지점이잖아요. 17만 원짜리네. 그러면 여기 역별된 구간은 이 구간이잖아요. F 바로 앞에. 여기서 다 판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어떤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네. 카카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아까 위메이드 맥스는 앞에 부분은 다 똑같아. 근데 위메이드 맥스는 아까 거래가 빵 터졌잖아. 앞에 다 잡아먹는 거. 얘는 아직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하나도 안 터졌죠?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삼성전자도 오늘 주가입니다. 카카오하고 똑같은 시간대에 제가 캡처한 건데요. 58,300원이네요. 6월 29일 아침 한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겁니다. 이 올라온 게. 그런데 이 거래량이 이때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네요. 그렇죠? 주가로 보면 77,000원 전후였을 때. 이 거래량이 주가 급락, 그리고 거래량 상승.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거래량이 만약에 앞에 있는 거래량을 이 정도 잡아먹었다. 여기까지 터졌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주가가 폭락 나오기 전 최고점에 있을 때 터졌던 이 D지점 95,000원, 93,000원 지점의 거래량만큼 만약에 이번에 주가 하락 나가면서 터져준다. 55,000원일지 57,000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8,300원인데 터져준다면 사야 되는 거예요. 5%든 10%든 천하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손절할 때. 손절하는 거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거거든요. 주가 폭락하고 손절할 때 매수해라. 그겁니다. 그럼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지금 손절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방송 듣고 있는 분인데 그럼 지금 잘라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늦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살려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위메이드 맥스 일봉으로 건너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부분이죠. 그죠? 강력한 거래량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수렴. 그 다음에 거래량과 수렴이 만나니까 주가가 추세 상승이 나오더라.
10,000원에서부터 56,000원, 실제 5,000원, 6,000원 전에서부터, 그리고 그 뒤로 주가가 쫙 빠지고 거래량이 없죠, 이제. 그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거래량 역배열됐던 것이 정배열되지 한 번도 안 됐다가 정배열됩니다. 그리고 들락날락 하다가 지금 어때요? 네, 다시 정배열됐네요. 자,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수렴하고, 그리고 다시 정배열하고, 똑같죠. 거래량 터지고 수렴하고, 거래량 터지고 수렴하고, 상투에서 팔아먹을 때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역배열돼 가면서 그 뒤에 수렴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패턴이 출발할 때 상승 전이나 고점에서 팔아먹을 때나 10배 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아까 카카오에는 이런 거래량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삼성전자에 이런 거래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금 있었죠. 얘는 그럼 다 떨어진 거예요.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수렴점 2번, 그렇죠? 5, 6천 원에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팔아먹을 때의 수렴점 여기죠. 네. D점. 네. 이 수렴은 이제 하락으로 가는 수렴이죠. 이동평균선이 다 모이잖아요. 이 수렴은 상승으로 가는 수렴, C점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수렴하는 지점에 에너지가 뭉쳐가면서 이때가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곡점 속에서는 뭐가 터진다? 거래량이 터진다. 그렇죠? 거래량이 터진다. 그것이 상투든 바닥이든 거래량과 수렴이 만나면 어떤 주식이 폭등했던 주식은 꼬꾸라지고, 바닥에 있던 주식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조만간에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대변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은 변곡점인데 제가 갖다가 항상 주식은 그런 패턴이 보이더라. 대변곡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수렴이란 무엇이냐? 매수 수렴은 손바뀜의 현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렴을 뭐라 말하냐면 손바뀜의 현상이다. 제가 손바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큰 손 매집. 매수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손절하는 지점. 에너지의 응축. 손절할 때 매수하라. 폭락이 종목이다. 이걸 여러분 걸로 연구하셔야 진짜 큰 돈 법니다. 폭락할 때 그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최고점에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산불이 나고 다 폐허가 됐는데, 야, 그럼 세상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산 터지고 나서 모든 생명체 탄생은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부터 일어나죠. 누구는 그 화산 보고 세상 끝났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이제 드디어 그 풍부한 화산재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새로운 시작으로도 보는 겁니다. 주식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폭락하는 데서 여러분이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게 큰 돈 버는 비결이고 1%가 되는 비결입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식당에도 먹고 살아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삽니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주식은 그거보다 10배, 100배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겨우 먹고 살라고 주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말 이 어려운 길에 들어왔으면 아무리 못해도 내가 3대는 먹고 살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자가 유학 가고 싶다. 보내줘야죠. 아들이 뭐 하고 싶다.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지만 기회는 열어줘야죠. 주식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길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하락 추세. 시장이 폭락할 때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배열되죠. 종목은. 지수도 역배열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수렴합니다. 거래량 터지고
수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 3개월 있다가 정배열로 바뀌어요. 개별 종목은 바로 바뀌고. 그때 어떻습니까? 그 전후 과정에서 사람들은 주식을 다 손절하죠. 큰 손은 매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이라는 말은 매수 수렴이 있고 매도 수렴이 있어요. 보통 매수 수렴을 많이 연구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잘못한 거네요. 매도라고 바꾸겠습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배열로 계속 올라가죠, 주가가. 정배열 상태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터져요. 앞에 있는 거래량 다 잡아먹을 정도로 혹은 시작했던 정도의 거래량 정도만큼 이때 수렴했을 때 거래량만큼 고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확산됐다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밀리죠. 어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렴하죠. 그 수렴은 무슨 수렴입니까? 데드크로스가 나는 매도 수렴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람은 주식을 안 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가 터집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맨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되고 5만 원 됐다가 하루 만에 또 12만 원 가는데 그 주식을 따라 사겠습니까? 맨정신 갖고는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사상 최대 실적. 어디하고 뭐 대규모 계약을 맺는다. 이때 뉴스가 안 터지고 이때 터져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삽니다. 일반인들은. 반대로 그때 거래량이 빵 터지죠. 어제 샀던 사람이 때려먹은 걸까? 아니면 원래 갖고 있다가 안 팔아먹던 놈이 때린 걸까요? 그렇죠. 안 꽉 가지고 있던 놈이 땅바닥에 샀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때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그 100만 주, 200만 주를 아무도 안 받아주니 뉴스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트가 보입니다. 어떤 주식인가 한번 잠깐 볼까요? 7,000원에 누가 매수했네요. 그 주식이 25,000원까지 올라가네요.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그렇죠? 수렴. 자, 그리고 나서 역배열. 다시 주가 폭락 나오고 들락날락하고 여기서 수렴하네요. 한참 낮은 가격 15,000원에서 25,000원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랬다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은 이 지점과 이 지점. 그렇죠? 계속 역배열 냈다가 다시 살짝 수렴하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별거 아닌 거래량 같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봐서 그렇습니다. 2022년 4월에 터졌어요. 거래량이.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달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터졌는데 그 11개월 만에 터진 거래량이 주가가 계속 폭락한 이후에 25,000원짜리가 7,000원이니까 74, 28, 73, 21 거의 마이너스 75% 정도에서 70% 정도 폭락한 다음에 터진 거래량입니다. 거의 80%가 그렇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배열 됐다가 멈춰 있다가 다시 거래량이 터지죠. 어떤가요? 주가 폭락, 거래량 상승, 그리고 수렴, 역배열, 정배열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량이 다시 올라가고 수렴한 다음에 다시 정배열로 바뀌죠. 이걸 확산해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까 했던 패턴하고 똑같죠. 즉 거래량과 뭐가 만나야 돼요? 수렴. 근데 그 수렴이 주가가 폭락한 자리. 계속 역배열 됐다가 정배열이 한 번도 안 됐다가 갑자기 정배열이 되죠. 역배열 됐다가 중간에 잠깐 정배열 됐다가 그 뒤로 한 번도 정배열이 안 됩니다. 처음 있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잖아요. 거래 터지고 정배열 되고 60일선 위로 못 올라갔다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눈에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들락날락 하다가 다시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확산 일보 직전에 있네요. 이런 주식을 그러면 거래 터졌네, 수렴했네, 거래 터지고 수렴했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제가 매주 목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2시 14시까지예요. 장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 그때 실제 이거 보고 거기에 오셨던 1,000명이 이 종목을 보고 매집을 해서 다 같이 공개적으로 했던 종목들입니다. 오픈된 형태로 보셨기 때문에
뭐 다 녹화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자, 그 기법을 그대로 실전 매매에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걸 만드셔야 돼요. 즉 이러하다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대로 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책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강의를 저는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냐. 실전에서. 그리고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수앱지수. 아까 보셨던.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렴점, C점에서 수렴점인데 R원이 그 앞에 있죠. 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에요. 바짝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났네요. 그렇죠? 녹색 선을 확 처음으로 꼬꾸라뜨리죠. 그런데 어디서 꼬꾸라뜨려요? 75, 가장 높은 자리에서. 확실한 데드 크로스. 이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터진 지점, 그러면서 수렴한 지점, 그리고 매수 기간 2개월 주는 거죠. 들락날락 하면서. 추격 매수합니까? 떨어질 때 매수합니까? 당연히 떨어질 때죠. 그러니까 주식은 원포인트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간 매집입니다. 이때 뭐가 적용되느냐?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수렴과 비율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주식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한 종목만 바라봅니까? 아니죠. 2,000개 종목, 거래소 900개, 코스닥 1,100개에서 돌려보는 거고 많게는 5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 갖고 하는 거니까 야 2개월 동안 이것만 보느냐. 앞에 있는 종목들에서는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굴렁쇠처럼 건너오는 거죠. 거기서 수익 내고 이쪽으로 건너오고. 그러니까 결국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거래량. 거래량 일단 터져줘야 된다. 주가가 올라갈 때든 떨어질 때든. 그 다음 두 번째, 이동평균선들이 그 지점에서 역배열됐다가 만나는 지점이면 더 좋다. 그렇죠? 수렴. 그랬을 때 그 주식은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들락날락거리는 시간들이 있다. 보통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호를 미리 파악해서 아까 보셨던 제가 R1, R2라는 매매 신호를 여기 프로그램이 미리 알려준다고 했죠. 그때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 같이 더 실어주는 거고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저거 뒤집은 거하고 똑같아요. 거래량 터진다. 주가가 꼬꾸라지기 시작한다. 역배열되기 시작한다. 역배열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래서 미리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를 체크하면 더 좋다. 절반이든 전체든 판다. 자, 그렇게 해서 거래량과 수렴. 그러면 이거를 2개월이라는 시간, 주가 들락날락 거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나의 투자에 성공하는 거에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요한 생명력이 바로 이 비율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누가 저한테 나하고 박한쌤 당신이 주식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당신과 일반 주식 하시는 분하고 소위 이제 주식 초보든 고수든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주식을 종목을 이렇게 잘 발굴하고 너보다 잘하고 수익이 왕창 나고 100% 날 때 저는 300% 나고 당신이 50% 까먹을 때 나는 하나도 안 까먹는다. 그런 차이 없습니다. 하나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저도 똑같고 여러분이 보다 제가 탁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유일한 차이점 딱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 바로 비율 조정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못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차이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일반적인 사람과 저의 차이는 바로 이거다. 비율 조정. 자, 비율 조정이 왜 중요하냐?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노하우, 제 인생의
투자 철학의 노하우, 손절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평범할 수도 있지만 비율 조정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시장이 폭락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종목을 내가 사고 팔고 싶다. 근데 그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이 안 돼 있어. 거래소에 상장.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제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상증자부터 해서 거래 시간이라든가 많은 제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주식 투자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투자자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런 영향 없이. 바로 그것은 내가 주식을 1%를 살 거냐, 2%를 살 거냐, 100%를 살 거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종가 얼마에 끝날지 아나요? 모르죠. 장중 최고점 얼마에 끝날지 아나요? 모르죠. 장중 저점 얼마에 끝날지 아나요? 모르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가입니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확률을 높일 때 주식 투자에서 이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분명히 아까 보고 거래량 폭등 수렴하는지 잡았어.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실수하면 어떡할 거야?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 이번 가을에 딸 결혼하기로 한 6개월만 쓰기로 한 모아놓은 돈, 주가 폭락해갖고 1억짜리가 지금 7천이 됐다. 그럼 여러분이 그 따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보태주려다가. 혹은 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남편 평생 모은 퇴직금도 노후 준비를 하는 건데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나이 60, 70에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어떻게 3억짜리 1억 날려먹었는데 언제 메꿔요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했어도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걸 준비하는 게 뭐냐? 최소한의 나의 방어, 바로 비율 조정입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요, 여러분들 돈 안 까먹어요. 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2% 들어갔어요. 근데 상투에 잡았네. 그 다음에 4% 투입합니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래도 손실이야. 그 다음 8% 투입합니다. 계속 손실이야. 16% 투입합니다. 아까 제가 2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그럼 합쳐서 30%예요. 웬만하면 거래량 터지고 수렴하면 한 번은 맞습니다. 최고 좋은 건 8% 정도 투입했을 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가면서 그 다음 5%, 7% 태워서 짧게 먹고 나오고 나머지 10%로 끌고 가거나 20%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는 한 종목에 대형 종목, 삼성전자나 이런 것이 아닌다면 많아요. 솔직히 저도 요즘에 한 종목에 30% 투입해 본 지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2년간. 왜? 종합 3,300 찍고 나서 한 번도 30% 한 종목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눠서 했지. 자, 그래서 비율을 조절한다 라는 것은 종목 선정에 실패한다. 그리고 진입 타이밍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모든 실패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손실이 안 나고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내는 수단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정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래량, 수렴,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어떤 비율로 접근할 거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 이게 지금 초보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고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평정심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남들 손절할 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실천 매매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박한샘의 투자 시계를 가지고 이제 종목 나쁜 거부터 골라내는 거.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게 좋은 거니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